미리 얘기했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네, 고맙습니다. 오전에 직업 상담에 있어서 자기 전문가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저랑 제가 이제 강의하다 보면 많이 생각할 게 많아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여기가 뜨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도 우리 공 선생님이 여기에서 뵙는 걸 별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공 선생님이 앞에 있는 건 너무 개인적으로는 좋은데 왜냐면 그럴 이유가 있죠? 그만한 우리만의 비밀이 있는데 궁금하면 여쭤보세요. 500원씩 받으세요. 500원. 그런데 이게 비소 본능이라고 아세요? 네. 비소 본능. 네. 고착화라는 단어도 들어보셨죠? 네. 그냥 앉으시다 보면 거기에 계속 앉고 싶고 뭐 보증금 낸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왔더니 누가 앉아 있으면 기분이 상해요. 여기 보증금 내신 분 자기 자리에 없으시죠?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360여 시간을 같이 지내려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거창한 무슨 단체가 결성이 되기 위해선 서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분을 무엇으로 추대해야 될지. 그죠?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섞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규칙을 제 맘대로 정해도 되겠습니까? 네. 내가 오늘 여기 앉았으면 그 다음날은 절대로 여기 안 앉고. 이해 가세요? 네. 그리고 웬만하면 내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과 같이 앉지 않기. 이해 가세요? 제가 첫 번째 규칙만 했더니 한 칸씩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저도 한 번씩 다 당해봤기 때문에 옆 사람하고 같이 안 앉고 내가 어제 앉은 자리에 오늘 안 앉기 이렇게 하면 섞여집니다. 요 정도만 할게요. 왜냐면 앞에 자리를 선호하시는 분이 있고 뒤에 자리를 선호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까지 막 섞어놓으면 이제 제 강의 평가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어떠세요? 반대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찬성이요. 없으시죠? 네. 감히 들지 못할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반대하는 분 있냐고 물어보면 어떡하냐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셔야 서로가 많이 서로 알아가고 또 앞에서 제가 뭐 강의하는 거 저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전직에 있어서만큼은 다양한 분들의 다양한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게 더 좋거든요. 그리고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같이 갈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건 yes I can이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yes we can. we can 하시려면 많은 것들을 알아가는 시간이 있다는데 꼴랑 10분씩 이렇게 만나셔갖고 얼마나 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서로 긍정적 에너지를 교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제가 와서 이렇게 있으면 저도 위치를 바꾸겠습니다. 그죠? 고정하면 제가 갈게요. 전 저 뒤에서 강의합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뭘까요? 빙고. 빙고. 그 무거운 걸 억지로 그런 고통은 어렵잖아요. 그죠? 그 가장 무거운 눈꺼풀을 쉽게 드는 방법 아세요? 그럼? 성냥개를 올려놓는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저도 해봤는데 무겁진 않지만 고통이에요. 일어서서 서 있으시면 근데 굳이 서 있으라고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고 자꾸 힘드시면 위에서 서서 들으셔도 돼요. 네. 정당에서 서서 들으셔도 된다고 했더니 한 8분이 제가 그날 집에 돌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들었나? 괜찮습니다. 정이나 힘드시면 제가 이해하니까 주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 손을 걸지 않으셔도 손을 걸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진짜 푸드 보셨어요? 어떤 경우도 있습니다. 자,
경력 관리까지 말씀드렸죠? 네. 모형이에요, 모형. 이게 한국 단어로 참 이렇게 우리가 어려워요. 저도 이제 이쪽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모형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심리학에서. 모형. 모형이 뭐지? 체계? 모형. 목합 아세요, 목합? 이렇게 이 핸드폰 가게에 가면 다 진짜가 아니죠? 네. 껍데기만 이렇게 모양, 프레임 같은 것만 해놨죠. 그러니까 그 체계라고 해석을 하니까, 근데 또 체계는 또 시스템이거든요. 조금 다르긴 한데, 딱히 해석되는 게 이 모형 말고 단어가 좀 없어요. 근데 경력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것들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업 선택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직업 선택 모형. 직업 심리학에서 나옵니다. 직업 선택 모형 아마 직업 상담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이드랑 뭐 와라, 힐튼 뭐 슈, 풀, 뭐 이런 거 슈하고 풀,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서방적 직업 결정 모형이 있고요. 기술적 직업 결정 모형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굳이 거기까지 깊이 가실 필요는 없는데, 직업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계들을 많은 분들이 연구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직업 선택을 할까, 또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어요. 꼭 그 합리성이 있어야 좋은가는, 저는 공부하다가 화두가 저한테 했어요. 꼭 합리적인 것이 좋은 거야? 아닐 수도 있겠다 싶은 제 딜레마가 있는데 좀 넘어가고, 그래서 직업 선택 모형에서 조금 더 발전된 게 사실 경력 관리 모형입니다. 직업 선택이 없다면 굳이 경력 관리라는 게 필요할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직업이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조선 회사, 선박 회사에서 선박 관리를 하는데 계속 현장직을 갔다고 해도 경력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결국 현장에서 선박 제조를 하는 현장 근로자지만 계속 경력이 갈수록 반장이 되고 점점점 매니지먼트, 즉 관리와 컨트롤이라는 포인트들이 늘어나고요. 현장에서 실제적 생산 직무는 줄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경력 관리는 충분히 필요한 거죠. 정말 실력이 있는 영업사원이 영업팀장이 되고, 그 말해서 개판이 되는 경우가 있죠. 영업은 잘하는데 조직 관리의 능력을 전혀 못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경력 관리에 실패했다. 그럼 경력 관리가 좀 경력 관리 상담이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반대로, 그럼 그렇다면 경력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새롭게 전직을 한다고 해서 싹 다 버리고 새롭게 모든 걸 다 준비해야 되는 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 새롭게 써야 되는 것들을, 제가 이제 제대군인 분들하고 상담을 할 때는 무기를 정비하자. 전장에 맞게 새롭게 무기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전장에 맞게. 또 낚시할 때, 낚싯대도 다 다르잖아요. 바다 낚시도 있고, 그다음에 떡밥도 다 다르듯이, 그렇게 현장에 맞게 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정비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없는 자원은 갖춰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죠? 네. 떡밥을 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잘 잡는데, 새로운 현장에서 떡밥이 아니라 지렁이다. 그럼 지렁이든 뭐든, 번데기든 뭐든 그런 것들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낚싯대까지 다 바꿀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가 필요하고, 그럼 어떻게 그것들을 관리해 나가느냐라는 체계가 모형입니다. 이 모형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발달적 관점에서 모형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수준과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르는 발달적 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그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 외에도 정신분석적 관점, 인지적 관점,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오후 그래서 경력 관리는 제가 대충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경력개발 프로그램 설계와 운영, 경력개발 시도를 경력 관리 방향 이렇게 들어갈 건데요.
이 많은 이론들이, 그러니까 경력 관리라는 이론이 나오는 거는 두 가지 대흐름이 합쳐져 있어요. 하나는 산업심리학적 관점 또는 조직심리학적 관점에서 경력 관리가 나왔습니다. 그걸 HRM, HRD 쪽인 입장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상담심리나 심리학적 기반에서 들어옵니다. 그 직업심리학에서 보는 경력 관리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전직 지원 컨설턴트 또는 전직 지원 전문가가 되는 입장의 주류된 관점은 이 직업심리학적인 입장에서의 경력 관리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직업심리학은 사실 개인차 심리학이거든요. 개인의 차이를 다루는 거. 이게 이제 이 개인차 심리학이고 직업심리학은 개인차 심리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심리학과 산업심리학은 개인차 심리학이 아니죠. 조직 내에 공통적인 어떤 목표와 그 안에서의 적응 관련된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근데 두 가지가 믹싱이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경력관리 이론들이 있습니다. HRD나 HRM적인 관점, 즉 고용이라는 관점이 아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 만나는 분들이 주로 구직자, 구인자인데 주로 구인자보다는 구직자를 주로 더 만나서 전직 지원 서비스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 쪽, 즉 산업심리학과 조직심리학 쪽에서 바라보는 HRM과 HRD적인 관점이 아니라 저는 직업심리학적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심리학과 좀 차이가 있어서 다른 이야기를 제가 할 수 있어요. 인사 담당을 오래 하셨거나 이런 분들은 조직심리학적인 관점에서 HRM과 HRD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를 수 있는데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꼭 넓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저희 전문 강사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고용 쪽에서 설명하시는 분들 있어요. 고용적인 입장. 그리고 저는 이 직업심리학적 입장에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이 주장을 가지고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다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고 풍부한 걸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한 강사가 쭉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력관리, 경력이란 어떤 사람이 직업생활을 영위하면서 겪게 되는 동일한